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조혜영님과 하연세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개별 기업 소식 몇 가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에 그동안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단기로 목표를 잡고 분할 매수를 진행했던 종목 중 하나를 수익 실현하고 새로운 종목에 매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매수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목이라 다들 신선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멤버십 게시물은 두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올리고 두 번째 게시물은 11시 20분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로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스닥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기업들이 하나의 방향성으로 통일된 움직임을 보였다기보다는 개별 이슈에 따라 오를 기업은 오르고 내릴 기업은 내린 그런 하루였고요. 반대로 채권은 대폭등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채권 가격이 화끈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채권 상승을 이끈 몇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트럼프가 재무장관 자리에 스콧 베센트를 지명했기 때문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일단 월가 출신 인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관세 인상 관련해서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평소에 인터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급진적인 관세 인상과 무역 제한 조치보다는 점진적인 도입을 선호하고 또 미국의 재정 적자를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채권 입장에선 그야말로 가장 최적의 인사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이거 말고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원래 채권 입장에선 전쟁이 더 심화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면서 채권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전쟁 이슈가 잠잠해진다는데 채권이 도움이 된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쟁이 다 같은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막 누가 봐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클 것 같다 싶은 전쟁들은 당연히 채권 수요를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던가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벌인다던가 이러면 당연히 채권 수요 폭발하죠. 정말 역대급 채권 가격 상승을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랑 헤즈볼라랑 싸우는 거를 어느 순간 시장이 신경이나 쓰던가요? 초반에야 약간 반응을 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어차피 저 둘의 전쟁은 그냥 저렇게 지지부진 계속 흘러가는 거였고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스케일의 싸움도 아니었고 그래서 전쟁 리스크로 인한 채권 수요 자극은 언제부턴가 완전히 사라졌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어쨌든 전쟁은 계속 하니까 전쟁하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원유 수요만 자극을 하고 국제 유가만 올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가뜩이나 채권은 인플레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다는 걱정이 가득한 상황이라 저 둘의 전쟁이 거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저 둘의 휴전 가능성이 확 올라가니까 그럼 이제 원유 수요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겠구나. 그럼 인플레에도 도움이 되니까 채권 입장에서도 좋겠네 하면서 채권이 상승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자면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인텔에 약속했던 보조금 규모를 7천억 원 이상 삭감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만 보면 악재죠. 악재인데 인텔은 어제 좋게 상승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일단 시장이 인텔의 보조금 삭감을 먼저 예상하고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다는 점이 큽니다. 요즘 인텔이 이래저래 경영상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드러내면서 이것이 보조금 수령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소식이 워낙 자주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조금 삭감은 이미 예상을 하고 선반영이 되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 다행이다. 왜 다행이냐면 시장이 이런 식의 걱정도 했었거든요. 야, 인텔 요즘 상황 보니까 보조금 삭감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저러다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렇게 발표가 나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주긴 줄 건가 보다. 7천억만 깎인 게 어디냐? 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신 부분이 있고요. 또 이건 말고도 몇 가지 호재 소식이 더 나왔는데요. 일단 애플이 내년에 나올 아이폰 17 시리즈에 들어가는 A20 웨이퍼 생산을 인텔에 맡길 수도 있다는 카더라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 루머가 신빙성이 없다고는 보고 있지만 어쨌든 인텔 입장에선 기분 좋은 루머죠. 반대로 TSMC 입장에선 다소 기분 나쁜 루머고요. 그리고 또 번스타인에서 PC 출하량이 연속해서 성장하는 추세이고 CPU 수요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자 인텔과 AMD의 주가가 동시에 좋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어제 크게 하락했는데요. 우선 레이 달리오의 엔비디아 주식 대량 매도 소식이 있었고요. 또 중국 상무부와 엔비디아 고위 임원이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추가적인 제재를 받지 않겠냐는 우려가 퍼졌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탈 엔비디아 모드에 돌입하면서 트레이니움2라는 자체 칩을 데이터 센터에 배포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엔비디아의 주가가 안 좋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어제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최근 계속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지점이긴 했고요. 여기에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트럼프가 IRA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경우에 주정부 차원에서라도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 모델과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 등록된 전기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델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원금 주긴 줄 건데 테슬라만 빼고 다 줄게 이런 느낌인 거죠. 대놓고 왕따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정치적 보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대놓고 좌파 민주당 지역이잖아요. 주지사도 당연히 민주당 사람이고. 근데 이번에 트럼프 당선에 머스크가 지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그동안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분할 매수를 진행해온 종목 중 하나를 수익 실현하고 또 그동안 한 번도 매수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목의 매수를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8시 30분에서 9시 사이 그리고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